안녕하세요. 레오의 책 읽는 밤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와 매일 도서관에 가보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뭔가 고리타분한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도서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런 장소를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나 모두 현대 사회에서 바쁘게 돈을 벌고 자녀를 챙기는 것은 무리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보기도 할 것 같아요. 일과 양육이 양립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 때 바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혜진 지음의 나는 매일 도서관에 가는 엄마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아이들은 수백 권의 책보다 다정하게 읽어주는 부모의 목소리에 반응한다고 하죠. 이 책은 도서관과 책을 통한 육아를 일깨워줍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지친 육아에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 볼게요. 맹자의 엄마처럼 도서관을 택하다. 나는 인생에 대한 많은 것을 책에서 배웠다. 내게 독서는 성장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 아이들 역시 책으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작은 소망이다. 맹모 삼천지교의 의미를 모르는 엄마는 아마 없을 것이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3번 이사했다는 뜻으로 환경의 중요성이나 엄마의 열렬한 교육열을 말하고자 할 때 주로 언급된다. 맹자의 어머니처럼 어떤 엄마들은 아이 교육을 위해 학군이 좋은 곳이나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간다. 나 역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는 마음에 첫째가 5살 무렵 수천 번도 넘게 이사를 고민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꿈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 현실의 틀을 바꿀 수 없었던 나는 생각의 틀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훌륭한 선생님께 데려갈 수 없다면 훌륭한 책을 만나게 해주자. 그때부터 나는 동네 도서관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부터 걸어서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다른 동네의 도서관까지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찾아 이곳저곳을 다니며 각 도서관들의 장단점을 비교했다. 네, 저자의 노력과 이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요,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어린이 자료실에 책이 얼마나 구비되어 있는지, 조금은 소란스러워도 용인되는 유아용 도서실이 있는지, 어린이 문화 강좌 같은 교육적 프로그램이 제공되는지를 꼼꼼히 살폈다. 책 대출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한 번에 몇 권까지 대출이 가능한지도 일일이 확인했다. 도서관 주변 환경 점검도 빼놓지 않았다. 아이들과 함께 책을 들고 이동해야 하는 만큼 너무 먼 곳은 제외했다. 책을 읽다 출출해졌을 때 간단하게 배를 채울 만한 곳이 있는지도 봐두었다. 네,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마 책을 읽다가 보면 머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탄수화물도 많이 쓰게 될 거고, 그리고 열량도 많이 부족해질 것 같네요. 갑자기 이거 읽으니까 좀 배가 고파지는데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열심히 발품을 팔며 머릿속에 동네 도서관 지도를 그렸다. 그리고 제비가 흥부에게 박씨를 물어다 주듯 나는 여러 도서관을 돌며 좋은 책들을 빌려 아이들에게 열심히 날라주었다.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는 주말이나 방학에는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 가 책을 읽고 빌렸다. 아이들과 함께 갈 때는 전략적으로 당근을 활용했다. 평소에는 잘 사주지 않는 막대 사탕을 도서관 가는 날에는 인심 좋게 하나씩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다. 골목길이라 위험하다는 이유로 타지 못하게 했던 자전거도 도서관에 갈 때만큼은 허용했다. 자기가 빌린 책은 직접 들고 오도록 에코백도 각각 하나씩 들려주었다. 자료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도서관 이용 수칙을 알려주고 뛰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고 설명해 주었다. 단, 원하는 곳으로 혼자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롭게 서가를 돌아다니며 마음껏 책을 둘러볼 수 있도록 격려했다. 아이가 책을 꺼내 펼쳐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일절 간섭하지 않았다. 읽고 싶은 책이 없다고 말하는 날도 있었다. 그럴 땐 좋아하는 주제가 제목에 들어간 책을 골라오라고 주문했다. 어떤 날은 방귀에 관한 책만 읽었고 또 어떤 날엔 온갖 종류의 동물책만 읽기도 했다. 뉴베리 상이나 칼데코상 수상작처럼 금색 또는 은색 딱지가 붙은 책들만 골라 읽는 날도 있었다. 네, 재밌는데요. 방귀에 관한 책만 읽었다는 대목이 아이들의 순수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계속 볼게요. 책을 빌릴 때도 크게 제한하지 않았다. 수준에 맞지 않는 책을 빌려도 빌렸던 책을 또 빌려도 아이가 원하면 말리지 않았다. 정해진 권수만큼 책을 골라오면 대출은 직접 하도록 했다. 어린이 자료실에 있는 자동 대출 기계를 제 손으로 직접 조작해보는 일은 아이들에게 큰 기쁨이었다. 대출증을 기계에 인식시키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 버튼을 누르는 과정은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마지막으로 대출 확인증까지 출력해 손에 넣으면 아이들은 빙긋 웃으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다. 네, 저도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 중에 어떤 한 아이가 자기는 도서관에 책을 절반은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자동 대출 기계 이런 건 없었는데 그래서 도서관 카드를 보여주더니 이렇게 낡았다고 코팅된, 그때는 플라스틱 카드도 아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계속 볼게요. 아이들은 자기가 직접 빌려온 책을 엄마가 고심해 빌려온 책보다 더 열심히 읽었다. 재미없다는 불평도 하지 않았고 그만 읽자는 짜증도 부리지 않았다. 그럴 때는 나는 내 덕분에 엄마도 좋은 책을 읽게 됐다며 조금 더 과장하여 칭찬을 해주었다. 다음엔 어떤 책을 빌려올지 기대된다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아이들의 독서 경험이 쌓이면서 재미가 없거나 수준에 맞지 않는 책을 고르는 날이 점차 줄었다. 책에 대한 나름의 안목이 생긴 것이다. 책을 꾸준히 읽다 보니 좋아하는 작가도 생겼다. 아이들은 그 작가가 쓴 다른 책들을 궁금해했고 그 작가의 책들을 찾아 읽으며 작품에 별점을 매기기도 했다. 또 다른 작가가 눈에 들어오면 이번엔 좋아하는 작가들을 놓고 순위를 매겼다. 좋아하는 시리즈물의 경우에는 다음 책이 나올 때까지 손꼽아 기다렸다. 새 책이 나오면 한달음에 달려가 기쁜 마음으로 읽었다. 보고 싶은 책이 대출 중일 때는 예약을 해두고 책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책과 사랑에 빠지는 마법의 주문.
잠들기 전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평온한 상태가 된다. 숨가빴던 하루를 정리하고 차분하게 쉬는 시간. 이때 엄마가 읽어주는 책은 아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 잠들기 전 책을 읽는 건 나와 아이들의 오랜 전통이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 살냄새를 실컷 맡을 수 있는 이 시간을 아이들은 무척이나 좋아한다. 더 놀고 싶다며 꾸물거리다가도 어제 읽다만 책을 읽자고 하면 불이 나게 화장실로 달려가 양치질을 하고 침대로 뛰어든다. 내가 건 마법의 주문이 통한 것이다. 나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잠자리에 함께 누워 책을 읽어주었다. 듣기만 해도 잠이 솔솔 오는 잔잔한 동화나 탈무드, 성경 이야기를 주로 들려주었다. 굿 나잇 문처럼 감미로운 영어 CD를 조용히 틀어주기도 했다. 첫째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할 무렵부터는 세계 명작과 전래동화를 주로 읽어주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호랑이나 도깨비 이야기를 해줄 땐 목소리 톤을 바꿔 마치 구연 동화를 들려주듯 읽었다. 어딘가 조금 모자란 캐릭터는 훨씬 더 바보같이, 얄미운 캐릭터는 꼬집어주고 싶을 정도로 쌀쌀맞게 표현했다. 신동근 지음의 호랑이 뱃속 잔치처럼 여러 지역의 사투리가 등장하는 책을 읽을 땐 시골 할머니처럼 구수하게 운율에 맞춰 리듬을 타가며 신나게 읽어주었다. 내 이야기가 끝나면 아이들은 잠이 들기는커녕 하나만 더 들려달라며 동시에 졸라댔다. 그러면 나는 못 이기는 척 한두 가지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들려주곤 했다. 책을 읽을 땐 개그우먼으로 변신해 아이들을 울리고 웃겼다. 아이들이 좀 더 자란 뒤에는 램프를 켜고 침대 위에 누워 함께 책을 읽었다. 잠자리에서 읽을 책은 대부분 내가 결정했는데 아이들은 크게 불평하지 않았다. 어떤 이야기든 실감나게 책을 연기할 사람은 바로 엄마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그렇듯 엄마에게도 엄마만의 시간과 홀로 있을 공간이 필요하다. 누구의 엄마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오롯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 홀로 조용히 스스로를 위로하며 쉴 수 있는 공간 말이다. 내가 도서관에 드나들기 시작한 것은 아이에게 읽어줄 책을 찾기 위해서였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수많은 육아서를 탐독하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홀로 조용히 서가를 거닐며 책을 찾는 그 시간이 나를 치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도서관에 다니며 혼란스럽기만 했던 엄마로서의 정체성이 바로 서기 시작했다. 카더라 통신의 팔랑거리기 일수였던 내 귀도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차분해졌다. 책에서 얻은 지식을 모아 육아에 적용하기 시작하자 실패 확률이 줄고 성공 경험이 쌓였다. 엄마로서 자신감도 높아졌다. 자녀에 대한 나만의 확실한 교육 철학도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아주 조금씩 낯설고 불편하기만 했던 엄마라는 이름이 오랜 세월 길이 든 옷처럼 포근하게 느껴졌다. 나에게 도서관은 치유의 공간이자 배움의 공간이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묵묵하게 자신을 내어주는 도서관에 있다 보면 소란스럽던 마음에 평온이 찾아온다. 네. 부모로서 때로는 치유를 받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요. 저자는 이런 치유와 회복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도서관을 꼽았습니다. 여러분만의 사적이고 특별한 책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혜진 지음의 나는 매일 도서관에 가는 엄마입니다 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맹자의 엄마처럼 도서관을 택하다. 나는 인생에 대한 많은 것을 책에서 배웠다. 내게 독서는 성장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 아이들 역시 책으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작은 소망이다. 맹모 삼천지교의 의미를 모르는 엄마는 아마 없을 것이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3번 이사했다는 뜻으로 환경의 중요성이나 엄마의 열렬한 교육열을 말하고자 할 때 주로 언급된다. 맹자의 어머니처럼 어떤 엄마들은 아이 교육을 위해 학군이 좋은 곳이나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간다. 나 역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는 마음에 첫째가 5살 무렵 수천 번도 넘게 이사를 고민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꿈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 현실의 틀을 바꿀 수 없었던 나는 생각의 틀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훌륭한 선생님께 데려갈 수 없다면 훌륭한 책을 만나게 해주자. 그때부터 나는 동네 도서관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부터 걸어서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다른 동네의 도서관까지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찾아 이곳저곳을 다니며 각 도서관들의 장단점을 비교했다. 네, 저자의 노력과 이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요? 자녀에 대한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어린이 자료실에 책이 얼마나 구비되어 있는지, 조금은 소란스러워도 용인되는 유아용 도서실이 있는지, 어린이 문화 강좌 같은 교육적 프로그램이 제공되는지를 꼼꼼히 살폈다. 책 대출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한 번에 몇 권까지 대출이 가능한지도 일일이 확인했다. 도서관 주변 환경 점검도 빼놓지 않았다. 아이들과 함께 책을 들고 이동해야 하는 만큼 너무 먼 곳은 제외했다. 책을 읽다 출출해졌을 때 간단하게 배를 채울 만한 곳이 있는지도 봐두었다. 네,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마 책을 읽다가 보면 머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탄수화물도 많이 쓰게 될 거고, 그리고 열량도 많이 부족해질 것 같네요. 갑자기 이거 읽으니까 좀 배가 고파지는데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열심히 발품을 팔며 머릿속에 동네의 도서관 지도를 그렸다. 그리고 제비가 흥부에게 박씨를 물어다 주듯 나는 여러 도서관을 돌며 좋은 책들을 빌려 아이들에게 열심히 날라주었다.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는 주말이나 방학에는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 가 책을 읽고 빌렸다. 아이들과 함께 갈 때는 전략적으로 당근을 활용했다. 평소에는 잘 사주지 않는 막대 사탕을 도서관 가는 날에는 인심 좋게 하나씩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다. 골목길이라 위험하다는 이유로 타지 못하게 했던 자전거도 도서관에 갈 때만큼은 허용했다. 자기가 빌린 책은 직접 들고 오도록 에코백도 각각 하나씩 들려주었다. 자료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도서관 이용 수칙을 알려주고 뛰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고 설명해 주었다. 단, 원하는 곳으로 혼자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롭게 서가를 돌아다니며 마음껏 책을 둘러볼 수 있도록 격려했다. 아이가 책을 꺼내 펼쳐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일절 간섭하지 않았다. 읽고 싶은 책이 없다고 말하는 날도 있었다. 그럴 땐 좋아하는 주제가 제목에 들어간 책을 골라오라고 주문했다. 어떤 날은 방귀에 관한 책만 읽었고 또 어떤 날엔 온갖 종류의 동물책만 읽기도 했다. 뉴베리 상이나 칼데코 상 수상작처럼 금색 또는 은색 딱지가 붙은 책들만 골라 읽는 날도 있었다. 네, 재밌는데요. 방귀에 관한 책만 읽었다는 대목이
아이들의 순수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계속 볼게요. 책을 빌릴 때도 크게 제한하지 않았다. 수준에 맞지 않는 책을 빌려도, 빌렸던 책을 또 빌려도 아이가 원하면 말리지 않았다. 정해진 권수만큼 책을 골라오면 대출은 직접 하도록 했다. 어린이 자료실에 있는 자동 대출 기계를 제 손으로 직접 조작해보는 일은 아이들에게 큰 기쁨이었다. 대출증을 기계에 인식시키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 버튼을 누르는 과정은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마지막으로 대출 확인증까지 출력해 손에 넣으면 아이들은 빙긋 웃으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다. 네, 저도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 중에 어떤 한 아이가 자기는 도서관의 책을 절반은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자동 대출 기계 이런 건 없었는데, 그래서 도서관 카드를 보여주더니 이렇게 낡았다고 코팅된, 그때는 플라스틱 카드도 아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계속 볼게요. 아이들은 자기가 직접 빌려온 책을 엄마가 고심해 빌려온 책보다 더 열심히 읽었다. 재미없다는 불평도 하지 않았고 그만 읽자는 짜증도 부리지 않았다. 그럴 때는 나는 내 덕분에 엄마도 좋은 책을 읽게 됐다며 조금 더 과장하여 칭찬을 해주었다. 다음엔 어떤 책을 빌려올지 기대된다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아이들의 독서 경험이 쌓이면서 재미가 없거나 수준에 맞지 않는 책을 고르는 날이 점차 줄었다. 책에 대한 나름의 안목이 생긴 것이다. 책을 꾸준히 읽다 보니 좋아하는 작가도 생겼다. 아이들은 그 작가가 쓴 다른 책들을 궁금해했고 그 작가의 책들을 찾아 읽으며 작품에 별점을 매기기도 했다. 또 다른 작가가 눈에 들어오면 이번엔 좋아하는 작가들을 놓고 순위를 매겼다. 좋아하는 시리즈물의 경우에는 다음 책이 나올 때까지 손꼽아 기다렸다. 새 책이 나오면 한달음에 달려가 기쁜 마음으로 읽었다. 보고 싶은 책이 대출 중일 때는 예약을 해두고 책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책과 사랑에 빠지는 마법의 주문. 잠들기 전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평온한 상태가 된다. 숨가팠던 하루를 정리하고 차분하게 쉬는 시간. 이때 엄마가 읽어주는 책은 아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 잠들기 전 책을 읽는 건 나와 아이들의 오랜 전통이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 살냄새를 실컷 맡을 수 있는 이 시간을 아이들은 무척이나 좋아한다. 더 놀고 싶다며 꾸물거리다가도 어제 읽다만 책을 읽자고 하면 불이 나게 화장실로 달려가 양치질을 하고 침대로 뛰어든다. 내가 건 마법의 주문이 통한 것이다. 나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잠자리에 함께 누워 책을 읽어주었다. 듣기만 해도 잠이 솔솔 오는 잔잔한 동화나 탈무드, 성경 이야기를 주로 들려주었다. 굿나잇 문처럼 감미로운 영어 CD를 조용히 틀어주기도 했다. 첫째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할 무렵부터는 세계 명작과 전래동화를 주로 읽어주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호랑이나 도깨비 이야기를 해줄 땐 목소리 톤을 바꿔 마치 구연 동화를 들려주듯 읽었다. 어딘가 조금 모자란 캐릭터는 훨씬 더 바보같이, 얄미운 캐릭터는 꼬집어주고 싶을 정도로 쌀쌀맞게 표현했다. 신동근 지음의 호랑이 뱃속 잔치처럼 여러 지역의 사투리가 등장하는 책을 읽을 땐 시골 할머니처럼 구수하게 운율에 맞춰 리듬을 타가며 신나게 읽어주었다. 내 이야기가 끝나면 아이들은 잠이 들기는커녕 하나만 더 들려달라며 동시에 졸라댔다. 그러면 나는 못 이기는 척 한두 가지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들려주곤 했다. 책을 읽을 땐
개그우먼으로 변신해 아이들을 울리고 웃겼다. 아이들이 좀 더 자란 뒤에는 램프를 켜고 침대 위에 누워 함께 책을 읽었다. 잠자리에서 읽을 책은 대부분 내가 결정했는데 아이들은 크게 불평하지 않았다. 어떤 이야기든 실감나게 책을 연기할 사람은 바로 엄마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그렇듯 엄마에게도 엄마만의 시간과 홀로 있을 공간이 필요하다. 누구의 엄마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오롯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 홀로 조용히 스스로를 위로하며 쉴 수 있는 공간 말이다. 내가 도서관에 드나들기 시작한 것은 아이에게 읽어줄 책을 찾기 위해서였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수많은 육아서를 탐독하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홀로 조용히 서가를 거닐며 책을 찾는 그 시간이 나를 치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도서관에 다니며 혼란스럽기만 했던 엄마로서의 정체성이 바로 서기 시작했다. 카더라 통신의 팔랑거리기 일수였던 내 귀도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차분해졌다. 책에서 얻은 지식을 모아 육아에 적용하기 시작하자 실패 확률이 줄고 성공 경험이 쌓였다. 엄마로서 자신감도 높아졌다. 자녀에 대한 나만의 확실한 교육 철학도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아주 조금씩 낯설고 불편하기만 했던 엄마라는 이름이 오랜 세월 길이 든 옷처럼 포근하게 느껴졌다. 나에게 도서관은 치유의 공간이자 배움의 공간이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묵묵하게 자신을 내어주는 도서관에 있다 보면 소란스럽던 마음에 평온이 찾아온다. 네. 부모로서 때로는 치유를 받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요. 저자는 이런 치유와 회복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도서관을 꼽았습니다. 여러분만의 사적이고 특별한 책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혜진 지음의 나는 매일 도서관에 가는 엄마입니다 였습니다. 고맙습니다.